안녕하세요. 디지털 미술쌤 제니입니다. 제가 이번에 북토크 책 소개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책 소개는 너무 하고 싶고 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미술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청약지도라는 청약책이요. 청약책. 왜 이거를 소개하게 됐냐면 정말 미술책은 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역사부터 르네상스, 우리나라, 뭐 근현대사, 현대미술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차근차근 계속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좋은 책 나올 때마다, 좋은 전시 있을 때마다 작가, 작품 설명할 때 하나씩 해드리면 되고요. 제가 왜 대한민국 청약지도 책을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그동안 미술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뭐 저한테 국한된 경우지만, 경제적 관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친구들 보면은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늘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아무튼 늘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뭐 미술하는 사람이고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계속 살고 있는데 뭔가 친구들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잘 모르고 살았죠. 그리고 좀 그런 쪽으로 제가 굉장히 무딘 것 같아요. 그냥 예쁜 것만 좋아하고 돈 생기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랬어요. 그걸 딱히 모으기는 했죠. 저금을 하고 그랬지만 그걸 이용해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든가 뭘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죠? 예술하는 친구들은 조금 경제적 관념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애기랑 신나게 정말 맨날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왜냐면 애기들은 밖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밖에서 맨날 놀았죠. 놀이터에서. 그래야 시간도 잘 가고 저도 조금 편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남다른 감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촉이에요. 신기하죠? 무슨 어떤 느낌이 살짝 올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뭐 그간에도 여러 번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2019년 여름에 갑자기 진짜 신기한 게 마을버스를 탔나 그랬는데 그때 송도에 무슨 청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청약이란 게 뭔지를 실은 잘 몰랐어요. 왜냐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뭐였냐면 송도 더샵 프라임뷰하고 더샵 센트럴파크 3차가 같이 견본주택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뭐 개관한다는 거였나?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지나가는데 마을버스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타고 버스 지나가면 어느 구간에서 그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 갑자기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뭔가 법들이 이런 청약이랑 뭔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건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도저히 뭐가 바뀌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막 찾아봤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알려면 1부터 10까지 좀 이렇게 책이 필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신판으로 책을 찾게 됐어요. 하다가 나온 게 대한민국 청약지도 가장 최신판. 그래서 그걸 구입을 했는데 오자마자 그날 정말 단숨에 다 읽었어요. 단숨은 아니고 그날 밤새 읽고 포스트잇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 정말 이렇게 다 밑줄 쳐가면서 읽고, 원래 이런 책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소설이나 뭐 문학적인 이런 걸 재밌어하지 이런 류의 책을 재밌어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이거를 다 읽고 뭔가 나도 이번에는 청약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다가 청약을 했지만 저는 당연히 떨어졌죠. 왜냐면 점수도 안 되고 저는 그때 송도가 제가 왜 안 된 줄도 몰랐고 점수가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줄도 실은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내가 조금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하는데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독서였어요. 진짜 그동안 뭐 했는지 왜 책을 하나도 안 읽었지? 되게 막 굉장히 많은 후회가 밀려오면서 책을 그냥 가장 최신판으로 몇 개씩 그냥 끄적끄적 읽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저거 들으면 저 말 같고 그리고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그때는 막 오르는 시기여서 오른다는데 왜 여기는 안 오르는 거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무슨 강의도 조금씩은 듣고 그랬는데 강의장에서 제가 들은 첫 번째가 신문을 꾸준히 읽으라는 선생님의 말씀이었거든요. 1년 동안 꾸준히 하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솔직히 말하면 하루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하루는 너무했다. 일주일이나 한 달 하고 뭐가 확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응? 우리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엄마 시작해가지고 대입까지 근 20년을 공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 공부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그런 단톡방들 보면은 신문 기사를 맨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 읽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헤드라인만 봐도 어렵고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저는 빠르진 않아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대신 장점은 잘은 못하지만 그냥 꾸준히 계속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천천히 봤어요. 천천히 보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제가 아는 지역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도 기뻤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도 몰랐지만 이제는 한두 개씩 눈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은 좋아지겠지라고 희망을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준비했던 게 청약이었어요. 청약을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넣으면 또 붙을 줄 알고 또 넣었는데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나올 때마다 계속 넣었어요. 진짜.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안 될 거라고 아예 예상을 하고 그냥 넣었는데 붙었어요. 추첨제로 붙었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히 아직 내년에 입주지만 지금 이제 짓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요. 아이 가진 학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교육이나 미술 교육, 다른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놓치는 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하고 아이 교육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늘 동시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조금 저의 노력으로 보충해서 이제는 같이 병행하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재테크를 여러분한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도 고민되고 교육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힘들지만 이런 두 부분을 그냥 꾸준히 같이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언젠가는 결실이 맺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미술 선생님이 미술책 처음부터 소개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도 요거 했고, 제가 그동안에 그냥 감사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책 소개를 대한민국 청약 지도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약했을 때는 2019년이고 올해는 2022년도라 그간에도 여러 가지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책을 구입을 하실 때는 가장 개정판으로 최신판을 보셔야 해요. 그래야지 항상 그 바뀐 그 개정된 제도를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또 바뀌는 게 있어서 항상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녀 교육이나 내 인생의 계획이나 어떤 미술 교육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지만 꾸준함과 노력 그리고 이러한 성실함이 가장 기본이 된다면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복하게 아이들도 기르면서 우리의 가정도 편안하게 잘 지켜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현실적인 마인드와 예술적인 마인드가 조화로운 미술쌤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미술 교육을 위해 다방면으로 공부하는 제니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